미영아, 너 왜 내 이름으로 몰래 계좌 만들었니? 엄마,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CCTV에 다 나와 있더라. 내 이름은 내 것이야.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없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니? 황혼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 부산 사하구 가파른 골목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멘트 담벼락 사이로 비집고 올라가는 좁은 계단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배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깨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불을 털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 죽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라 많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항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이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 딸 미영이 시집간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죽을 떠먹으며 영자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가계부를 펼칩니다. 빨간 볼펜으로 차곡차곡 적힌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전기료 3만 원, 가스비 2만 원, 약값 5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 지출을 확인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미영이입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다정하지만 어딘가 급한 느낌입니다. 영자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잘 잤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영자는 수화기를 꽉 쥡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요. 엄마 혼자서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도와준다니 무슨 말이니? 엄마 연금을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적금도 넣어드리고 투자도 조금씩 해서 불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평생 자신이 관리해온 돈을 딸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혼자 하시기 번거로우실까 봐서요. 요즘 금리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전화 너머로 미영이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영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보마.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관리해 드릴게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너무 밝아진 것 같아 영자는 조금 어색합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손에는 은행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공동계좌를 만들면 제가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매달 80만 원 정도만 이체해 주세요. 80만 원? 그럼 내가 쓸 돈은 50만 원밖에 안 남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영자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미리미리 말해야 해. 무슨 일에 쓰는지도 알려주고. 당연하죠, 엄마. 투명하게 관리할게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미영이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고 용돈도 가끔 보내줍니다. 영자는 마음이 놓입니다.
역시 딸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할 돈이 없습니다. 영자는 안경을 다시 쓰고 가계부를 확인합니다.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며칠 뒤 영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둔 통장 사본을 꺼냅니다. 예전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복사해둔 것입니다. 가계부와 대조해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영자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미영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딸을 의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영자는 침실 창문으로 부산 야경을 바라봅니다.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부산은행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꾹 참고 걸어갑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자도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순서가 됩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입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직원의 표정이 묘해집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자주 출금하신 내역이 있으시네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난 3달 동안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10만 원씩 출금되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랍니다. 10만 원씩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뽑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로 출금된 내역이 계속 나와 있어요. 혹시 카드를 다른 분께 맡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자는 머리가 띵합니다. 카드는 미영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계좌를 만들면서 편하게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딸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못되게 느껴집니다. 결국 집에 도착해서야 전화를 겁니다.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받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평소보다 일찍 전화하시네요. 영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은행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합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던데 내가 쓴 거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미영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제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는 답답합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미영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엄마, 저 믿으세요. 당장 필요한 돈은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영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며칠 뒤 정말로 3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미영이가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입금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관리할게요. 영자는 안도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거실에서 가계부를 펼칩니다. 빨간 볼펜으로 작은 글씨를 적습니다. 7월 미입금액 합계 27만 원. 설명 없음.
적고 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웃집 정순이 아주머니가 놀러 옵니다.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영자는 고민 끝에 말합니다. 딸한테 돈을 맡겼는데 뭔가 이상해요. 정순이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요. 자식들이 부모님 돈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미영이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던데.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밤이 되어 정순이가 돌아간 뒤 영자는 텔레비전 뒤쪽 틈새를 뒤집니다. 거기에 숨겨둔 낡은 파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은행 계좌 복사본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정리해둔 것들인데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모르는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의는 분명히 배영자인데 서명체가 다릅니다. 이게 뭐지? 영자는 안경을 다시 쓰고 자세히 봅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지만 글씨체가 다릅니다. 언제 만든 계좌일까요? 갑자기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건 나를 훔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며 내일 다시 은행에 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어제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섭니다. 손에는 어제 발견한 계좌 복사본을 꼭 쥐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부산은행 VIP 창구로 향합니다. 일반 창구보다는 좀 더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영자는 계속 복사본을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인데 서명이 다릅니다. 드디어 순서가 됩니다. 담당 직원은 중년 남성으로 차분해 보입니다. 영자는 복사본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 계좌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는 만든 기억이 없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설 일자를 보니 올해 3월에 만들어졌네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3월에는 제가 은행에 온 적이 없어요. 혹시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여 분 뒤 직원이 돌아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고객님, 계좌 개설 당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에 나오신 분이 고객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나옵니다. 서류에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자는 숨이 막힙니다. 화면 속 여자는 다름 아닌 딸 미영입니다. 그 순간 영자는 벌떡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은행을 나와 길에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린 뒤 미영이가 받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또 은행 다녀오셨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귀찮다는 듯합니다. 영자는 참았던 말을 터뜨립니다. 미영아, 너 왜 내 이름으로 몰래 계좌 만들었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흐릅니다.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CCTV에 다 나와 있더라. 미영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시어머니 병원비가 당장 필요했는데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엄마 이름을 빌렸어요. 잠깐이 몇 달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화낼까봐 무서웠어요.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곧 정리해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영자는 더 이상 전화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아, 당장 집으로 와라. 오늘 당장 얘기할 게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도 세웁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복지과인가요? 명예 도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내일 오전에 직접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서랍에서 모든 서류를 꺼냅니다. 통장 사본, 계좌 내역, 가계부까지. 미영이가 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3시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영자는 딸을 거실로 안내하며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에 늘어놓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영이가 놀랍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한 짓들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 계좌도 대출도 모든 게 다 나와 있더라. 미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집니다. 엄마, 이렇게 많았나요? 너도 몰랐구나. 그렇게 함부로 내 이름을 썼으면서 영자는 딸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을 거야. 동사무소요? 미영이가 당황합니다. 그래, 명예도용이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알아볼 거야. 그리고 너도 각오해야 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동사무소로 향합니다. 복지과 김사회복지사가 영자를 맞으며 묻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자는 어제 정리해둔 서류를 꺼내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김 복지사가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명예도용이네요. 가족이라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자가 묻습니다. 김 복지사가 조언합니다. 일단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그리고 법적 절차도 알아보셔야 하고요. 김 복지사가 다른 사례를 들려줍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계속 봐주시다가 집까지 일을 뻔하셨거든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저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대처하셔야 합니다. 김 복지사가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여기 법무법인 상담도 받아보세요. 무료 상담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자는 메모를 꼼꼼히 적어둡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 영자는 바로 은행으로 향합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VIP 창구 직원이 영자를 알아봅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정확한 내역을 다 알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프린트를 뽑아줍니다. 계좌 2개에서 총 300만 원, 대출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입니다. 영자는 어지러워집니다. 700만 원이라니요.
더군다나 매달 이자도 나가고 있어요. 직원이 덧붙입니다. 지금 당장 정지시키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해 주세요. 은행에서 나와 영자는 법무법인으로 향합니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을 해줍니다. 가족 간명의 도용 사건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어르신 경우도 심각한 수준이네요. 변호사가 조언합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고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다가 더 큰 피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자는 모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미영이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후에 미영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던데요.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시킨 일이야. 엄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집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당할 생각 없어. 미영이가 울먹입니다. 엄마, 제발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으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영자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변호사가 준 서류를 꺼냅니다. 내용 증명서 양식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통보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정순이 아주머니입니다. 영자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었어?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정순이가 분노합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그럴 수는 없지. 700만 원이라고? 영자 씨,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해. 계속 당하면 안 돼. 정순이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우리 동네 박 할머니도 아들한테 비슷한 일 당했는데 끝까지 참다가 결국 집까지 넘어갔어. 가족이라고 봐주면 안 돼. 영자는 정순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굳힙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내일 미영이 불러서 최후 통첩하겠어요. 그날 밤 영자는 미영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다. 미영이가 곧바로 전화를 걸지만 영자는 받지 않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할 말을 정리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입니다. 영자는 딸을 거실로 안내하며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미영아, 이걸 봐라. 변제 계획서야. 영자가 서류를 밀어줍니다. 70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갚아라. 그리고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고발한다. 미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놀랍니다. 50만 원요? 너무 많아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많다고? 내가 쓴 돈인데 당연히 갚아야지. 엄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미영이가 변명하려 하지만 영자가 말을 자릅니다. 변명은 그만해. 서명할 거야, 말 거야? 미영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하지만 정말 어려우면 어려워도 갚아야 해. 약속은 약속이야.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변제금은 다음 달 10일까지야. 기억해둬.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갑니다. 미영이가 돌아간 뒤 영자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딸이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있습니다. 영자는 딸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엄마, 이거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내밉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영자는 반찬통을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딸 앞에 놓습니다. 이거부터 봐라. 미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든 계좌들이야. 대출 서류도 있고 총 700만 원이더구나. 엄마, 이렇게 많았나요? 미영이의 손이 떨립니다. 너도 몰랐구나. 매달 이자만 얼마씩 나가는지 계산해봤니? 영자가 계산기를 밀어줍니다. 직접 계산해봐라. 미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월 이자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갚아요? 영자는 딸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영자는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새 주민 등록증입니다. 어제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은 것입니다. 미영아, 이거 봐라. 어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어. 왜요? 미영이가 의아해합니다. 내가 내 신분증을 또 어디 쓸까 봐서. 이제 예전 것은 무효야. 내가 어디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미영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설마 저를 그렇게 안 믿으세요? 믿음? 영자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깨뜨렸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영자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현재 계획서입니다. 70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갚아라. 그리고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고발한다. 미영이가 놀랍니다. 50만 원요? 너무 많아요. 지금 남편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서. 영자가 말을 자릅니다. 그럼 내가 더 일해야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순이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영자씨, 안녕. 미영이도 왔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순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말합니다. 미영아, 너 정말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니? 정순이가 서류를 보더니 혀를 찹니다. 700만 원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영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영자는 미리 생각해둔 조건들을 꺼냅니다. 미영아, 이제 선택해라. 이 조건대로 갚을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할 건지. 미영이가 깜짝 놀랍니다. 경찰서요? 그래. 명예 도용은 범죄야. 동사무소에서 확인했어. 가족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래. 정순이가 거들어줍니다. 맞아. 미영아, 우리 동네 박 할머니도 아들한테 비슷한 일 당했는데 계속 봐주다가 더 큰 피해 봤어. 너도 정신 차려야 해. 미영이가 절망적으로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자는 계약서 초안을 꺼냅니다. 이 조건대로 갚으면 신고 안 할게.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신고한다. 영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에서 새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적습니다. 미영이와 최후 통첩.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모든 걸 기록하고
약속을 어기면 즉시 신고할 것.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거실로 돌아온 영자는 계약서를 미영이 앞에 밉니다. 서명해라.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간다. 미영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하지만 정말 어려우면 어려워도 갚아야 해. 약속은 약속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미영아, 첫 번째 변제금은 다음 달 10일까지야.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신고한다. 기억해둬. 미영이가 반찬통을 두고 가려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미영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반찬통을 다시 가져갑니다. 미영이가 돌아간 뒤 정순이가 영자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했어. 영자씨. 힘들었을 텐데.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습니다. 미영이의 반응, 계약서 내용, 정순이의 초언까지 모든 걸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현재 약속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영자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불안한 마음, 미영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단호해야 한다는 다짐까지 글로 쓰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니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나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제 약속일인 다음 달 10일, 영자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기장에 오늘 날짜를 적고 기다립니다. 미영이가 정말 약속을 지킬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오전 9시, 10시. 시간은 흘러가는데 입금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영자는 일기장에 적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입금 없음. 불안하지만 기다려본다. 11시가 되어서야 미영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돈을 구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자는 일기장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 약속 시간이 지났어.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조금만요. 오늘 밤까지는 꼭 입금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일기장에 적습니다. 첫 번째, 약속 위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한다. 그리고 메모해둔 경찰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명예 도용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직접 오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자는 망설이지 않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 일기장과 모든 증거 서류를 넣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일기장에 적습니다. 경찰서로 향함.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 씨를 찾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영자를 맞으며 상황을 듣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하겠지만 명예 도용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영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특히 일기장의 기록들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뒀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고 싶어서요. 경찰관이 감탄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기록하셨네요. 이런 경우 드문데 증거가 확실해서 처리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자는 동사무소에 들러 김 복지사를 만납니다. 어르신, 어떻게 되었어요?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김 복지사가 조언합니다. 어르신, 혹시 어르신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기도 쓰고 계시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요. 영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요즘 명예 도용 피해가 늘고 있어서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어르신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드물거든요. 김 복지사가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일단 지역신문에 투고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르신 일기 내용을 정리해서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 영자는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지난 며칠간 적은 내용들이 빼곡합니다. 감정의 기복, 구체적 행동들, 그 결과까지 정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투고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을 내 이름을 되찾기까지로 정하고 일기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쓰다 보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고문을 완성하고 부산일보의 우편으로 보냅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영자는 일기장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신고했다. 엄마, 어떻게 그러세요? 미영이가 울면서 소리칩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일기에도 다 기록해뒀어. 일주일 뒤 부산일보에 영자의 투고문이 실립니다. 72세 할머니의 당당한 싸움 일기로 기록한 명예도용 극복기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나갑니다. 영자는 신문을 보며 떨립니다. 정말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구나. 일기장에 적습니다. 투고문 게재.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영자에게 연락이 쏟아집니다. 동네 사람들도 신문을 보고 격려해주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조언을 구해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노인복지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를 보고 감동받은 어르신들이 많아서요. 영자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강연이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어르신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돼요. 영자는 일기장을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정리한 내용들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영자는 승낙합니다. 일기장이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일입니다. 첫 강연을 일주일 뒤로 잡고 영자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줄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자는 깨닫습니다. 일기를 쓴 덕분에 자신의 변화 과정이 명확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미영이와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영자는 이제 다른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영자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떨립니다. 영자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미영이 일로 전화 드렸어요.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온 뒤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영자는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애타게 말합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애가 지금 너무 위험해 보여요. 혹시 극단적인 생각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 말에 영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마 딸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건 미영이가 선택할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간청합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애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돈도 구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딸의 선택이라고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 다른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남편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영자는 사위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위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 했어요. 사위가 말합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미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아이들도 엄마가 이상하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자는 손자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물러서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영자는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미영이가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미영이가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미영이가 고개를 듭니다. 네, 뭐든지 할게요. 영자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냅니다. 새로운 변제 계획서야. 이번에는 매달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갚아라.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조항도 넣었어. 미영이가 놀랍니다. 50만 원이요? 너무 많아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싫으면 그냥 법정에서 보자. 미영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지킬게요. 경찰관 앞에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합의서입니다. 미영이가 도장을 찍으며 말합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게요. 경찰서에서 나오며 영자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미영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미영이가 고개를 깊게 숙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딸을 용서해 준 게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썼으니 다를 것입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일을 적습니다. 10월 15일, 미영이와 최종 합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 내 이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적고 나니 마음이 좀 정리됩니다. 며칠 뒤, 첫 번째 변제금인 50만 원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됩니다. 영자는 안도합니다. 이번에는 딸이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정순이 아주머니가 놀러 와서 묻습니다. 딸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일단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썼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정순이가 감탄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은데.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용기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 이름을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딸이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8번째 변제금까지 한 번도 늦지 않고 입금했습니다. 영자는 일기장에 매번 기록하며 딸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미영이의 변화는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졌고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카페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남편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영자의 강연 활동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 강연 이후 부산 전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노인복지관, 동사무소, 시민단체에서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영자는 해운대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합니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자는 이제 떨리지 않고 일기장을 보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자입니다. 영자가 일기장을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 일기장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에게 이름을 도용당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던 과정,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 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하는 거였어요. 영자가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감정에만 휩쓸리면 판단이 흐려져요. 하지만 글로 쓰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손을 듭니다. 할머니, 일기 쓰기가 정말 도움이 됐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지금도 매일 써요. 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해요. 강연이 끝난 뒤 많은 어르신들이 영자에게 다가옵니다. 조언을 구하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갑니다.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저도 일기장 하나 사서 써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산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을 보며 외로워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보람과 함께 적당한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오늘도 강연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저를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신대요. 급여도 올라서 전제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딸의 소식이 기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 잘 됐다. 하지만 약속대로만 해. 건강이 우선이야. 미영이가 말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정리합니다. 강연 내용, 어르신들의 반응, 미영이와의 대화까지 쓰다 보니 하루가 정리됩니다. 며칠 뒤 영자는 서울에서 온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가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영자는 설레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강연 당일, 영자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챙기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지만 일기장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강연장은 부산보다 훨씬 큽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일기장을 펼치자 마음이 안정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배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이 일기장 한 권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보라고 할게요. 서울에서 돌아온 뒤 영자는 생각보다 많이 지쳤습니다. 나이를 실감합니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강연 횟수를 조절해야겠다. 어느 날 미영이가 마지막 변제금을 입금합니다. 12개월 약속을 모두 지킨 것입니다. 영자는 일기장에 적습니다. 미영이 마지막 변제 완료.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손자들이 할머니의 일기장에 관심을 보입니다. 할머니, 이 노트에 뭐가 적혀 있어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할머니가 됐는지 적혀 있단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습니다. 오늘로 미영이와의 모든 일이 정리됐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 이름은 내가 지켰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입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영자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또 써야겠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며칠 뒤 또 다른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영자는 일기장을 보며 일정을 확인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기로 합니다. 강연을 마치며 영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일기장 하나면 충분해요. 매일 조금씩만 써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오늘 뭘 했는지,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관객들의 박수 속에서 영자는 무대를 내려옵니다. 황혼의 서랍에서 찾은 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가방 속 일기장을 만져봅니다. 내 이름 지키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한 페이지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영자는 대답합니다.
좋았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둘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 하루도 한 페이지에 담습니다. 미영이와의 대화, 강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일의 계획까지. 쓰다 보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내 이름은 여전히 내 것이다. 매일 조금씩 지켜나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일도 또 써보자.